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째 하락했죠. 경기 선행지수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이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경기 국면의 전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경기 선행지수 하강 국면을 보면 2000년 이후에 2002년 13개월 진행됐고 2010년에 11개월, 2018년에 23개월 걸렸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은 경기 하강기가 끝난 이후에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초입 국면,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시장 주도주였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과거 주도주를 보시면 실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퀄리티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퀄리티주는 ROE와 순이익률이 장기간 꾸준하게 증가세를 이어나가는 종목군인데요. 그리고 현재 4월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통신과 운송장비, 유통과 의약품, 음식료 쪽이고요. 7월 이후에 인덱스 추종 자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쪽은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강한 녀석들에게 맡겨주시죠.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한 줄 코멘트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버티는 힘이 강해졌다. 이정호 전문가 관망도 투자다. 윤겸 전문가 2400선 횡보장. 펄프 전력 관련주를 주목하라. 미국도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스냅의 실적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실적 발표 좀 긴장감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준의 7월 FOMC 앞두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버티는 힘이 강해졌다고요? 예,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방 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방 지지의 현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방 지지가 있으면은 이제 악재 견디는 힘들이 커지고 빠지면은 대기 매수세가 또 들어오죠.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계속 이벤트 구간이니까 눈치 보기 시장 횡보는 뭐 당연한 거고. FOMC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감이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FO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물 시장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75%, 그리고 울트라 스텝 확률이 24.9% 이렇게 나와요. 거의 이제 0.75%인데, 이제 어쩌면은 시장에서 또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9월 달에는 0.5% 아니겠는가. 또 이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러니까 성명서에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까지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또 이제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FOMC는 불안감보다도 기대 쪽으로 조금씩 또 무게가 좀 이전하는 듯한 분위기가 또 있고요. GDP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이미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물타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역성장 전망이죠. 거의 역성장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초반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계속했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까지 끝난 시점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경기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경기 전망치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올랐어요. 금리를 인상 안 하겠구나 이러고. 지금 어쩌면은 지금 그런 구간에 물론 그 구간이 길게 나왔지만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은 GDP 전망치가 속보치가 좀 낮게 나오면은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불안도 있고 기대도 있고 뭐 기업 실적들이 보면은 제일 큰 불안 요소죠.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장중에 보면은 월마트가 이제 그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S&P 500이 그때 이제 쭉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도 보면은 지금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장세가 될 확률이 크고, 목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되면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는 시장에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미국 시장보다 좀 견조하죠. 아침에 좀 빠지는 듯 하더니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분명히 하락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상승권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이제 호재성으로 좀 올라가 주면서 뭐 시장을 끄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하나가 어떤 호재가 붙어서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로 또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 견조의 이제 장점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입니다. 이번 주에 대한 전략은 물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이제 견조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략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번 주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다 봐야 되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나기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좀 늦추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오로지 물려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너무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못 팔았던 종목들 이제는 파셔야 되고요. 물론 뭐 다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전망이 좋고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로 이제는 갈아타실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많이 좀 걸러내시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점 좋은 종목들로 매수를 좀 해나가시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8월 반등 장세가 올 때 그걸 내 걸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제 관심 종목은 저는 늘 같습니다. 2분기 호실적, 또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분기가 실적 저점일 2차 전지하고, 또 오늘 조선주들도 또 올라가고 있죠. 그동안 유가하고 뭔가 동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유가 동반성이 좀 떨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수주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리포트상에서 지금 보이고 있죠. 조선주들도 보셔야 되겠고, 게임주들도 하반기에 뭐 이제 신작 모멘텀들이 좀 늦춰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적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뭘 매수할 건가를 지금은 찾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 방산과 원전은 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또 모멘텀 관련주들은 그래서 좀 뺐어요. 제가 이번에 그 강한 녀석들에서 그 종목 같은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거나 섹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하나의 컨셉을 좀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증권사들 커버가 없는 종목들은 추천을 하지 않는다. 또 이제 어떤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붙어 있지 않고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은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린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죠?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을 물고 있는 섹터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거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변동성이 커져서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종목, 또 이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장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금 확보의 구간이다라는 강한 시그널, 강한 녀석들에서 세 분 전문가가 전해드렸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도 그 의견이었고요. 애플의 실적 발표 목요일장, 그리고 또 FOMC 회의 결과까지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이고,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자. 오늘 화요일장은 매수를 좀 늦춰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항상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구했던 것이 우리의 제조업이라고 하죠. 전차 군단. 예, 그런 면에서 실적, 또 안정성, 또 2분기 양호한 실적, 지속적인 실적 증가 가능성, 반도체, 자동차에서 보셨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저점이 되면서 턴어라운드 하거나 수주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으로 배터리, 조선, 게임 이 세 가지 섹터를 꼽아주셨는데요. 이제 금리, 물가, 또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모두 민감하지만 악재가 노출되면서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단계. 일단은 블랙스완,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유럽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안정화돼가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버티는 힘이 강해졌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변동성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버티는 힘이 강해졌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모두 초록불을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짧게 코멘트 주실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힘, 하방 경직성 그대로 지금 뭐 잘 제가 말씀드린 이제 5대 학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주하게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잘 견디면서도 또 미증시 올라갈 때만큼 깔끔하게 또 올라가 주지도 못하고 또 이제 하방 경직성은 강하나 거기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또 외인 또 수급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서 약간 루즈한 그런 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루즈한 장세, 지루한 장세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정호 전문가님, 버티는 힘이 강해진 이유는 뭘까요? 강해졌다고 느끼는 거는,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는 거는,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졌다라고도 판단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더 쌉니다.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밑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증권사 분석에서 2100포인트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가 2000 아래, 훨씬 아래 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세 분도 혹시 그 수치가 좀 파악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지난달에 올해 들어서 매도한 분량의 3분의 1이 집중됐습니다. 6월 패닉장에 5조 원 넘는 5조 5천억 원의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 매도가 있었고 현재까지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매수, 순매수 단계고요. 이달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 넘는 매수세 코스피에는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우리 서당계 1년차님께서 오늘 장도 재미는 별로네요 라고 글 주셨고요. 오늘은 좀 배포를 키우는 전략을 궁금해 하시는데 검도를 배우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세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배포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배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참 힘든 게 배포만 갖고는 안 되고 또 신중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근데 지금처럼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또 이제 과감하게 또 결단을 해야죠. 주식은 늘 선택하고 또 뭔가를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힘들고 실행은 더 힘들고 이런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녀석들 보시면서 제가 사자 그러면 사시고요. 팔자 그러면 파시면 됩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하실 수 있나요? 강한 녀석들에게 맡겨주시면 되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배포를 키우는 전략 있을까요? 저는 약간 배포를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요. 그냥 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그래가지고 FOMC 이후로 뭐 급락이 나오면은 좋다라고 생각도 하고 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간 지금은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승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바닥 구간을 2200으로 잡은 만큼 어떻게 보면 그때 승부 봐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2400에서 한 이틀 정도의 겁을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윤겸 전문가님 배포 키우는 방법 있을까요? 네, 배포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주식 시장을 대하는 자세,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주제 넘는 조언이지만은 첫째 좀 근성이 있으셔야 된다. 또 기질도 좀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철학, 나만의 매매 원칙,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소신 원칙이 있어야지 내가 원칙대로 하다가 손실이 나도 남의 탓을 안 하고 남을 원망 안 하고 내가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데 이리저리 남의 귀에 정보에 휘둘리다 보면은 남 탓만 하고 남 원망만 하다 보면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또 주식이란 건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1, 2년, 3, 4년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멀리 은퇴하실 때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철학과 원칙을 소신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사업자를 10년 동안 홈페이지를 10년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였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 여기에 확고한 그 10년 투자 철학을 만드는 방법, 강한 녀석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우 전문가의 관망도 투자다라는 코멘트를 볼 텐데요. 승부수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직 아닙니다.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왜 굳이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기서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FOMC 뭐 75bp가 70%가 넘고 뭐 울트라 스텝이 뭐 거의 20%대라고 하는데 20%대라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대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결과 보고 마지막까지 보고 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FOMC 발표 전까지는 약간 단타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대형주 바닥권 종목들은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같이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반등세가 나와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대형주인데 어느 정도 실적도 발탕이 되고 차트상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인 종목들은 지금은 모아갈 만하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런 종목을 들고 있다라면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바닥권 종목은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단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코로나, 뭐 신재생, 게임 이쪽인데, 원전, 코로나, 신재생은 약간 차트상 보면은 고가권이다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타 할 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붙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바닥권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타가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관망도 어떻게 보면 FOMC 이후까지 관망도 투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관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쪼록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이 반등이 제일 잘 나왔던지, 이때까지 FOMC 이후로 반등이 잘 나왔던 섹터들을 한 번씩 보고 그 종목들을 한번 보고 이번 FOMC 이후로도 반등이 잘 나올 건지 이런 부분을 있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FOMC 끝나고 장세가 급등이 나올 경우에 누구보다 빨리 한 박자 빨리 사는 것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관망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FOMC 결과 이후로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급락이 나오던 급등이 나오던 거기서 맞춰서 종목을 들어갈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 제일 중요한 시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다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8월달 좀만 지나가면은 이제 추석 전 이후로 이제 좀 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또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세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 이정우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7일 현지 시간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목요일장에 반영이 되고, 목요일장에 그 다음에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장에 애플 실적을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요일은 뭐 여러모로 FOMC와 애플 사이에서 좀 시장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FOMC 회의 이후에 급락을 하든 혹은 급등을 하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잘 대응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자신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 이 단타 기술로 강한 녀석들의 또 티켓 1위를 또 따내는 모습을 7월에 보였습니다.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일단 단타를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원전과 코로나, 신재생, 게임주 주셨는데요. 아까 또 신기수 전문가가 시장 버티는 힘이 강하다. OCI 볼까요? 어제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 이 폴리실리콘 수요가 많은데 이거 너무 급등하니까 문제다라고 해서 통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몰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중에 104,000원의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 어제 장중 저점 깨지 않고 바로 시가에서 올라서면서
현재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OCI도 보실 수 있습니다. 10만 9천 원대 움직임, 지금 2%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만 원 초반 오면은 뭐 적극 매수하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 줄까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안 주네요. 안 주고 일단은 반등은 해줬습니다. 신재생도 단기 매매 가능하다는 의견을 또 이정우 전문가가 줬는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망도 투자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지금 관망이 급선무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서는 관망이 제일 하기 힘든 거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관망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대박천국 쪽박지용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네, 시그니처님께서 중국의 폴리실리콘 기업들 급상승하고 있네요. 빨간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OCI의 탄력은 높진 않네요.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셨습니다. 관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관망하는 방법이요? 글쎄 뭐가 있을까요? 그냥 술 한잔 드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제일 낫죠. 예. 방법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관망이 제일 어려우세요? 예, 저도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해보다 보면은 이제 손절도 어렵고 관망도 어려운데 좀 몇 번 해보면은 그게 또 몸에 있고 나중엔 괜찮아집니다. 지금 뭐 쳐다보고 계시는 거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손가락이 이제 근질근질 하실 텐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손가락 붕대로 싸매고 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망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관망하시는 게 좋죠. 네. 옆에서 같이 관망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고, 좋겠네요. 예, 옆에서 우리 관망해야 돼 하고 말려주시고, 그렇죠? 강한 녀석들에 오시고요, 여러분. 관망이 방관이 되다. 지금 방관자신가요? 주식시장의 방관? 으라차차 김대리님께서 글 남겨주셨고,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관망하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욕심을 버리면 관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비추님께서 글 주셨습니다. 관망하려면 은행 적금 들고 쉬어야죠. 시그니처님 의견 주셨고요. 예의주시해야죠. 라고 또 의견 올라오는데요. 관망의 방법, 이정우 전문가님. 관망의 방법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망하는 게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짜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FOMC 이후로 시장이 뭐 급등이 나오던 급락이 나오던 그거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섹터를 분류해 놓고 짜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은 뭐 금방 간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여서 FOMC 이후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망은 리스크 관리의 최고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잃지 않는 게임, 어차피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지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관망 자체는 내가 잃을 일이 없다. 잃을 일이 없다. 지켜보면서 또 모든 걸 분석하면서 다음 장을 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과 전략의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손해볼 거 없다. 라는 생각과 절제력이 중요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코멘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버티는 힘이 좀 강해진 시장, 그리고 지금 이 버티는 힘이 강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관망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 2400선의 횡보장, 펄프 전력 관련주 주목이라고 주셨는데요. 오늘 좀 많이 덥다고 하죠.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 시장에서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네. 스마트 그리드 주가 움직였습니다. 재미없는 2400선의 횡보가 이어질 거라고 계속 의견 주고 계시는데 네. 대응법 알아볼게요. 예, 뭐 지금 2400선에서 그 선을 뭐 지키면서 그냥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좀 지지부진한 제가 루즈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FOMC 전까지는 발표 전까지는 뭐 그 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FOMC 그 결과와 어차피 75pp로 가겠지만은 또 미 GDP 결과가 나옵니다. 오히려 저 75pp는 이제 거의 뭐 드러난 전망이고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상당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 발표 이후에 또 그 다음날 우리 장에
영향을 주면서 뭐 갭 상승을 하든지 갭 하락을 하든지 또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 증시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제 뭐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여기 뭐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피크아웃은 거의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뭐 악재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는 발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미 옐런 장관은 이제 정부 사람이죠. 정부 관료고 또 자기의 업무고 자기의 또 업적과 여러 가지 또 예전에 과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옐런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달래고 이제 불안감을 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나 지금 서머스란 그 미 하버드 경제학 교수죠. 그분은 이제 연착륙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사례를 봤을 때는 분명히 침체가 오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물론 또 옐런 장관도 이제 미 정부 사람이고 중간 선거,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바이든도 지금 발등에 불이고 사면 초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어떤 이제 경제학자인 서머스 경제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또 주의 깊게 오히려 좀 비중을 그렇게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제학자 교수분이 냉철하게 예전 사례라든지 과거 역사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시점을 봤을 때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또 그렇게 저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예리언이라는 그 미 경제학자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건 인정하나 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는 한 두세 달 뒤에는 아마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반된 의견이고 참 그러니까 보면은 안개정국이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어떤 말이 맞는지 좀 혼란스러운. 그래서 이 증시가 상당히 그 반등, 물론 이제 저점을 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단기 반등은 보였으나 추세 상승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일관적인 생각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여기서 과대, 뭐 악재가 다 반영되고 모든 게 선반영 또 된 시장이라고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또 과대 낙폭은 없이 이렇게 박스에서 루즈하게 횡보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요. 또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또 경제 전문가들도 좀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9, 10월 달에 하반기에 뭐 수출, 글로벌 수출하든지 그 내수, 소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썩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기술주들이 그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고용 부분이 좀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실업급여 청구도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미 애플부터가 이제 긴축, 고용을 갖다가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침체하고 맞물려서 어떠한 요소를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고요.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결국에는 이제 20% 가스관 수송 물량을 20%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지금 EU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쩔쩔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런 가스 이런 공급도 이제 원활히 돼야 되는데 이런 게 가스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계속 지금 따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악재 요소 부분이 나중에 뭐 당분간 한두 달은 안정되게 가나 두세 달 뒤에 이렇게 또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증시를 대할 때 분명히 악재가 한번 또 나오고 한번 또 하락 국면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하고 대비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또 이제 거의 코로나가 잡혀가나 했는데 참 알 수 없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게 이게 뭐 정부의 방역 의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이렇게 개인 방역 위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힐 수 없는 부분, 근데 원숭이 두창 및 변종 바이러스 부분 때문에 앞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게 이런 부분이 또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또 관련주들의 또 상승이 단기간에 뭐 며칠 내로 이렇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아니면 또 확산세가 커지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 뭐 키트주라든지 바이오주는 또 세심하게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FOMC 앞두고 이제 FOMC는 거의 뭐 이제 오픈된 부분이고 이제 각종 지표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표에 따라서 민감성 있게 변동성 있게 장이 움직이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염두하시고 장을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날 좀
관심 섹터 그날 이슈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제 펄프가 $1,000 돌파했다는 그런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요.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루 이틀 뭐 단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쉬었다가 또 며칠 뒤에 또 순환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계속 이런 이슈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포장이라든지 신풍제지, 그다음에 영풍제지 같은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또 상상을 뛰어넘는 그 수치가 나오고 이게 지금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갈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을 또 잘 유심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셀리드라든지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을 ESC, SEC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여름철 뭐 심각한 문제죠. 블랙아웃 대비해서 전력난 지금 공급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일진전기라든지 SCD, 그다음에 PNC 테크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 조금 이슈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이 오늘 내일 단기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중단기적인 섹터 종목 말씀드리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펄프 가격은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의 상승인데 지금 반응을 하네요. 제지주가 오늘 펄프 가격 급등에 반응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도 아마 영향을 좀 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이기도 한 제지주가 시장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군 설명을 해주셨고 이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 또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종목을 잠시 후에 윤겸 전문가가 주시네요. 전략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2400선에 대한 그 지지와 저항 테스트 구간입니다. 횡보 장세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과 현재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의견 대립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패닉 장세가 나왔을 때 경기 침체를 프라이싱, 가격에 반영하는 국면이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은데 제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지금이 만일에 경기 침체라면 이전과는 다른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그 주장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경기 침체를 느낄 때는 내 직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경기 침체를 느낀다고 했는데 현재는 GDP는 하락하고 있지만 실업률의 추세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경기 침체이고 과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자, 실업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긴축에 의한 영향으로 미국 실업률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미국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GDP가 2분기 연속 이번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해서 미국의 GDP 발표도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은 고용과 물가를 봅니다. 고용 상황과 물가를 보면서 그에 따라 대응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는 질문을 조금 정확히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반등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실업률은 계속해서 이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저야 뭐 당연히 빨간. 네, 세 분 모두 빨간불 주셨는데요. 네,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경기 침체는 앞으로 저는 경기 침체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침체는 계속 올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애플이 이미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년도 정책을 축소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위축은 분명히 오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아마존 그 배달하시는 분들 못 구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 돈 500만 원 그냥 안겨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도 이제는 조금씩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이제 고용률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초록불을 했는데, 실업률은, 계속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 늘어날 때, 그게 실업률이 이제 미국이 지금 거의 완전 고용 형태인데, 실업률이 뭐 엄청나게 뭐 7%대까지 빠진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지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원 이슈가 빅테크 쪽에 나오는데 이게 뭐 유례가 없는 감원이다라고 해서 이게 좀 충격이 있지만 호주인가요? 청소부를 구하는 자리에 1억을 줘도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좀 일자리에 그런 추이들이 조금 바뀌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정우 전문가님? 저도 신기수 전문가님 생각이랑 동일한 게 애플의 긴축 발언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 1등 기업이 긴축 경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삼성전자에 긴축을 할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따라간다면 아마 경기 침체는 계속적으로 올 것 같고 저는 이번 추석 전에 코스피 기준으로 2,600선이 도달을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현금 확보를 더 많이 한 다음에 약간 연말 한 8월 달 정도는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감원과 투자 이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업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윤겸 전문가님 짤막하게 의견 네, 주시죠. 지금은 뭐 실업률이 뭐 최근 조사에 보면 약간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나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이제 숨어 있는 그런 경기 침체, 다가와야 될 큰 그런 이슈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실업률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경기 침체가 다 지금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이 허리띠를 안 졸라매겠습니까? 애플부터 이제 뭐 다 언급됐지만 애플부터 초인류 기업부터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데 그 밖의 기업들도 다 동참해서 긴축에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실업률은 다시 재차 이제 증가하고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을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땐 에어컨과 수박, 그리고 시원한 강한 녀석들이겠죠. 네,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출발해서 현재는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0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790선에서 좀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국제 펄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종이 목재 섹터들이 좀 강세해 보이고 있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원전주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반면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죠. 엔터와 게임, 콘텐츠 관련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세인 만큼 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러면 먼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1위는 단독 선두죠. 이정우 전문가가 13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는 한 장이 모자란 12장으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윤겸 전문가는 7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마지막에 합류하셨죠. 4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의 지난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이었죠. 이 덴티움이 현재 4% 가까운 상승 탄력 받고 있는 만큼 이 지난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들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추가적인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그니처님께서 오늘도 거래대금 안 나올 것 같네요. 확실한 건 시장이 서로 눈치 보기 하는 거 인정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눈치 보기, 지난주 저희도 한번 또 신호등을 통해서 확인해 봤던 내용이죠.
하지만 서머랠리가 온다. 2450, 2500, 2600 추석 전까지 2600까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 마디 지수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시죠.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성광밴드를 가지고 왔고요. 이정우 전문가가 쇼박스, 윤겸 전문가가 SCD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윤겸 전문가 블랙아웃 관련주로 SCD를 아까 꼽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네. 오늘 이제 SCD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름철 지금 이제 전력 공급난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폭염에 의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엘니뇨, 라니냐 뭐 다양한 뭐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 홍수에다가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온난화로 인해 갖고 이제 예전같이 이제 사시사철이 아닌 뭐 봄 다음에 이제 여름에 의해서 여름이 이제 길어지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하고 이제 비슷해진 여름이 이제 유사하게 좀 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우리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닥쳐 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폭염, 여름철 폭염, 무더위에서 이제 전력난 공급 때문에 SCD죠. 냉장고 관련 부품하고 이제 에어컨 관련 부품에 있어 갖고 이제 여름철 수요가 상당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매출을 잠깐 보면은요, 뭐 이렇게 양호하게 지금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 1분기도 전년 동기 비해서 한 35%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한 47% 전년 동기 비해서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한 60% 가까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도 이렇게 양호하게 점진적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재무 비율도 괜찮습니다. 유동 비율이 한 250%에 가깝고요. 부채 비율은 한 50%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금리 인상,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어도 기업이나 가게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부채, 금리가 부담되는데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제 금리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 추세가 지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도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앞으로 여름철이 이제 아직도 이제 끝나려면은 아직도 시간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해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진입가는 지금 뭐 2,180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현재가에서 뭐 진입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500원 정도 제시하고 손절가는 여유 있게 1,900원 정도 말씀드리고 1,9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손절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걸로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CD 냉장고 에어컨 부품주입니다. 블랙아웃 관련주로 이런 폭염 관련주로 이 종목을 보셨고요. 매출이 흑자 전환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으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900원으로 대응해 봅니다.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도 좀 컨텐츠 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정우 전문가의 쇼박스를 보겠습니다. 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커터 개봉으로 움직였어요. 뭐 코퍼스 코리아도 웹툰 원작으로 한 또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오후장에 이런 뭐 컨텐츠 엔터 게임주까지 종목군별로 좀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가능성 보시는 것 같아요. 쇼박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쇼박스가 오늘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 시사의 이유로 약간 평이 갈리면서 좀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선언은 솔직히 말해서 해외 169개에 먼저 선판매가 됐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입맛에 반응을 한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번에 너무 기대감 때문에 영화가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탄은 칠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8월 3일 날 개봉하는데 해외 일정도 있습니다. 8월 4일 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하고 8월 12일 날 미국, 캐나다, 대만에서 진행을 하고 8월 16일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8월 18일은 호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상선언이 계속적인 흥행을 한다면 해외에서도 흥행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목표가를 6,000원으로 잡았을 때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의 이평선이 밀집된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400원 부분에 1차 매수를 하고 한 5,200원 부분 21평선 지지 여부 보시고 추가적인 2차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 5,000원으로 잡는 게 제일 안전할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쪽박스 차트를 보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세도 어느 정도 잘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춘다면 반등세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 어떻게 보면 흥행 창패를 라고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이지만 재미가 없다라는 평이 갈리면서 약간 극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도 저는 느끼는데, 그걸 돌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산 그리고 비상선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예, 6,300원 목표가, 손절가 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쇼박스입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외계 플러스 인 일부 같은 경우도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엄청 싫어하시고, 비상선언 역시도 지금 개봉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영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컨텐츠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가 보시기에 비상선언, 외계 플러스 인 일부, 그리고 한산까지 이 세 가지 영화 가운데 어떤 영화가 관객수 흥행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이걸 보고 있으면 옛날에 도둑들 때가 생각납니다. 도둑들 그때 쇼박스에서 배급을 하고 논논놈님이 CJ 쪽에서 하고, 그때 조승우가 나왔던 건가? 그 수혜랑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님은 먼 곳에, 이렇게 3파전이 있었어요. 그때도 블랙버스터 흥행 영화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 같은데, 항상 거기서 이겼던 거는 쇼박스였습니다. 쇼박스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세를 가장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상선언에 거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세요. 아니, 그때 상황을 언제 이렇게 또 다 데이터로 축적을 해 놓으시고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인데도 술술 나오시네요. 언제나 쇼박스가 승리했다. 3파전의 강한 쇼박스, 비상선언에 대해서 해외에 또 반응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개봉이고요. 그 전까지 재료가 일단 살아있다는 판단, 현재 급락하고 있지만 급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쇼박스의 실적, 역시 다른 콘텐츠주와 마찬가지로 올해 성장세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 5,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선주를 보자는 의견을 아까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여러 섹터 가운데 오늘 조선주에서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성광밴드 알아볼까요? 예, 성광밴드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의 종목이죠. 조선주 투자하실 때 이제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피팅 업체고요. 피팅이라는 게 이제 관이음새 말하는 거죠. 뭐 기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화학 쪽에도 쓰이고 가스, 조선, 해양, 뭐 발전소 이런 다 쓰입니다. 이 피팅 업체들의 실적이 늘어나는 때는 보통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것을 많이 지을 때라든가, 또는 이런 이제 그 조선 산업이 활발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럴 때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신규 수주가 한 2,300억 정도, 상반기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1,469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보다 한 2배 정도를 지금 상반기 때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카타르 북부가스전이 2019년도부터 지금 개발이 쭉 돼 왔는데, 지금은 이제 기초 작업은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027년도까지 꾸준하게 지금 생산을 할 거예요. 기자재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이 회사가 성광밴드가 지금 작년 말부터 카타르 북부가스전의 수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실적을 좀 방어를 해줄 거고,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의 수주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두 가지 이슈가 조선주들의 이제 상방을 좀 막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주가 계속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단가가 싸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수주가 계속 되고 있을까는 막상 지금 하반기 들어보니까 수주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포트들이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섞인 리포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단가가 너무 낮다 하는 부분도
지금 수주가 많다 보니까 새로 발주되는 지금 LNG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지금 이제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자재주들은 사실 그런 데 대한 조선주 시황과 관계없이 지금은 실적 상승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피팅 수요가 증가하니까 단가도 또 높아지고 있고요. 또 실적 턴어라운드 이제 전망도 지금 가속화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예전에 이제 39,000원까지 가던 종목이 이때가 조선주 호황이었고요.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요. 지금 일단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재차 이제 딛고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매수 현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13,000원 살짝 아래 12,8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바로 직전 저점이죠. 10,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피팅 업체 조선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 10,0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컨텐트리 중앙 AS여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12일에 공략하고 나서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10% 수익률 돌파하면 저희가 리뷰해드리고 50,000원 선 목표가 도달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유지하실 거고요. 자, 오늘 또 공개 방송 있으신데 짧게 알아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공개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스 횡보장, 이렇게 누님이 말씀드렸던 루즈한 장에서 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제 소통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해안을 짜내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한 녀석들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시장 단타 때문에 지금 시장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타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투자는 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국면이라는 것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